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는 폴스타 4 듀얼 모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폴스타 4 시승 행사에 가가지고 그때 타봤던 거는 싱글 모터였는데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폴스타가 두 번째로 내놓은 차가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팔려는 차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폴스타 4가 딱 거기에 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의 가능성을 새삼 다시 봤고 성능적으로 조금 더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게 제 옆에 있는 이 차입니다. 디자인 포인트 너무 또 안 둘러보고 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특징적인 포인트를 살펴보자면은 앞에 이 헤드램프, 드디어 이제 폴스타 4가 자기만의 정체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볼보랑 똑같았던 토르의 망치를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양갈래로 분리시켜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포인트도 같이 녹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예쁘고 세련돼 보여요. 그리고 폴스타는 이제 완전한 전기차 전용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에 전면에 이렇게 공기흡입구 같은 게 그릴 같은 게 전혀 안 보이죠. 배터리를 식힐 공기흡입구는 이 아래쪽에다가 전부 뚫어놨고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다 둘러놨기 때문에 공기를 또 우악스럽게 빨아들일 것 같은 고성능 차의 이미지는 고스란히 가져가는 게 되게 독특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포인트, 고성능 차의 포인트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 전체적인 쉐입이 이 차 여러분 SUV라는 상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폴스타가 공식적으로 말한 게 이 차는 쿠페형 SUV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약간 독특하죠? 뒤쪽에 라인이 되게 끝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뒤에 꽁무니까지 이어지는 유려한 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폴스타가 말한 새로운 쿠페형 SUV의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뒤쪽까지 유려하게 쭉 이어오잖아요. 높이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시각적으로는 되게 유려하게 뽑혀 있단 말이에요. 쿠페형 SUV의 라인과 실용적인 부분까지 다 한꺼번에 잡은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이 뒤쪽에 유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별로 안 됐는데 이 유리가 사실 있었으면은 저 티핑 포인트가 조금 더 앞쪽까지 갔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가 들어갈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디자인을 이제 아예 없애버린 거지. 폴스타가 이 정도로 급진적인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만한 여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타면서 그렇게 이 유리가 없는 게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디자인 요소들은 요즘에 유행하는 층층이 쌓아 올린 가로로 이렇게 쭉쭉 뻗은 디자인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리어 램프도 굉장히 얇게 넣어놨죠. 그러니까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담고 있으면서 유행도 담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폴스타 디자인, 뭐 보면 볼수록 되게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폴스타 4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은 지금까지 나온 폴스타 중에 가장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줘요. 가로로 쭉쭉 뻗은 대시보드 디자인, 층층이 쌓아 올린 다양한 소재의 조합들, 그리고 와, 가죽 소재도 장난 아니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버전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을 사용했어요. 나파 가죽을 넣었을 때는 이 소재의 고급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커다란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도 디스플레이를 박아놔가지고 첨단 느낌도 물씬 풍기고 뒤쪽에 유리창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쪽에 카메라를 달아놔서 뒤쪽 시야를 확보한 점도 참 깔끔하게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되게 여유로운데 여기 핸드폰 넣어놓는 공간 있고 그리고 볼륨 노브 있고 컵홀더 2개 제대로 되어 있고 안쪽에 공간도 글러박스도 넓어요. 근데 이 아래쪽에 엄청나게 넓은 수납 공간이 또 있다는 거지.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음에 드는 거는 이 2열 공간인데 티핑 포인트가 뒤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큰 성인 남자가 앉더라도 머리 공간 이렇게 여유로운 거, 이게 가장 큰 폴스타 4의 장점이라는 거. 자, 여러분, 저는 이제 폴스타 4 듀얼 모터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차의 간단한 스펙 먼저 읊어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터는 앞뒤 차축에 2개의 모터를 넣어놔서 최고 출력 400kW를 발휘합니다. 마력으로 따지면 544마력. 이게 어떻게 발현되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뿅! 이렇게 언제 어느 때든 그냥 가속 페달만 밟으면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좀 붙어있는 시내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가속 페달을 밟기만 하면 이렇게 툭, 우와 그냥 언제고 몸을 뒤쪽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그 정도의 가속감을 뿜어내준다는 거죠. 숫자로도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만에 가속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차의 무게요, 2355kg이나 나간단 말이에요. 2.35톤.
옛날 같은 경우면 이 정도 무게를 가진 차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거를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 전기차를 하도 많이 타다 보니까 이 정도 무게의 3초대 가속력, 4초대 가속력, 이게 이제 요즘에 너무 쉬워져 버린 것 같아요. 전기차는 이 무게에 대한 개념을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드릴 얘기가 약간 이거랑 계속 맞물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파워트레인 자체에만 좀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파워트레인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파워트레인이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전기차 타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전기차가 이제 만들어진 지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이게 무르익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났어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이 뿜어내는 출력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여건들이 됐는데 예전 같으면은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냥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갔잖아요. 이 정도 출력이면 그게 더 심하게 느껴져가지고 전기차 탈 때 멀미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차 폴스타 4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역시도 그런 느낌을 딱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출력을 처음에 전달해주는 방식 자체가 엔진이 출력을 전달해주는 것과 비슷하게 토크밴드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출력을 뿜어내주거든요. 원래대로라면은 모터는 전력을 공급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최고의 토크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느끼기에 그렇게 전달하면 너무 울컥거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출발할 때 가속 페달을 툭 밟더라도 서서히 이 엄청난 출력 54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력을 꺼내 쓰기가 부담이 없는 거고 차를 언제고 운행할 때 차에 타고 있는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이거를 제외하고도 칭찬할 부분이 많은데 일단 우리가 이 도로 위에 차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 파워트레인이 잘 만들어진 파워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할 만한 요소가 뭐가 있냐라 그랬을 때 이 구르는 느낌을 봐야 합니다. 차가 이렇게 굴러갈 때 저항감이 없는지 그러니까 매끈하게 쭉 미끄러져 흘러가는지 출력을 전달하는 그 와중에도 차가 얼마나 매끄럽게 출력을 전달해 주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아무리 전기차라도 이렇게 매끈한 감각을 전달해 주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매끈한 도로만 만났다 하면은 차가 그냥 컬링할 때 얼음 위를 그 스톤이 이렇게 쓱 하고 미끄러져 흘러가잖아요. 바로 이 폴스타 4가 주행할 때 딱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볼보가 이런 느낌을 굉장히 잘 전해주는데 폴스타 4도 그렇게 단단하게 도로 위를 미끄러져 흘러가는 그런 느낌들 굉장히 안정감 있고 누구라도 되게 세련된 주행 감각이다라는 거를 이 파워트레인에서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생제동이 작동하는 순간들도 칭찬을 아끼고 싶지가 않은데요. 지금도 원페달 드라이빙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처음 밟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을 회생제동만으로 동작시켜요. 근데 이렇게 해놨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초반에 너무 스펀지 밟는 느낌처럼 브레이크가 허당끼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회생제동이 충분히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회생제동에 들어올 때 이질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폴스타 4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회생제동이 먼저 들어오는지 물리브레이크가 들어오는지 인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 둘 사이가 스위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지금 폴스타를 운전하면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은 내연기관에 상당히 비슷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운전함에 있어서 이질감이 들지 않고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라는 이 물건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낄 만한 요소들을 지금 여기다 고스란히 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연기관을 오랫동안 타시다가 지금 폴스타 4로 옮겨오시는 분들이라도 어색함을 느낄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분명히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더라도 내연기관의 장점들을 전기차로 가져왔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서 폴스타가 분명히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을 만한 선두주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하체 감각. 이 하체 감각은 듀얼 모터 버전이라고 해서 이 고성능 버전이라고 해서 싱글 모터 버전과 일단 크게 다른 점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폴스타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조금 더 고성능, 그러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차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차를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싱글 모터라고 하더라도 뭔가 되게 잘 달릴 것 같은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되게 탄탄하고 코너에서 그 무거운 하체를 굳건하게 받들어 가지고 코너를 돌아나갈 때 되게 부담 없이 돌아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 폴스타4 듀얼 모터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도로 위에 있는 요철 같은 것들 만나더라도 그런 피드백들을 엉덩이로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운전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폴스타가 추구하는 그런 스포티한 운전의 재미 같은 것들을 하체 감각 기본 세팅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약간 의아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듀얼 모터로 와서는 가벼운 댐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설정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조금은 뻣뻣하게 느껴진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변 댐퍼를 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단단하게 했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단단하다는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바로 바꿔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자면, 매끈한 도로 달릴 때는 비슷합니다. 가장 단단하게 서스펜션을 조여해 놓더라도 이게 크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바짝 조여놓을 이유가 있었나? 한번 와인딩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차를 타봐야겠네요. 들어가 봅시다. 자, 조금 더 피치를 높여가지고 코너를 들어가 봅시다. 앞에 코너 만났어. 첫 번째 코너. 오, 이런 거였구나. 맞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의 무게가 2355kg. 분명히 만만한 무게는 아닌데, 이걸 또 이렇게 기막히게 세팅을 해놨네요. 강력한 출력으로 직선 구간에서는 출력을 쭉 밀어붙였다가, 지금 단단하게 조여놓은 하체 세팅으로 코너링 앞에서 쫄지 않고 딱 돌아 나갈 때 이 무게를 진짜 단단하게 붙들어 매줍니다. 심지어 여기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도 지금 265mm 스퀘어 사이즈를 끼워놨기 때문에 코너에서 절대로 미끄러질 만한 접지력이 아니에요. 여기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도 지금 피렐리, 피제로가 신겨져 있기 때문에 접지력이 꽤 높은 타이어거든요. 타이어에 열을 조금만 올려놓으면은 접지력이 금세 살아나가지고 폴스타의 잠재력이 극대화돼서 뿜어져 나오는데, 이 무거운 차에다가, 이 큰 차에다가 무슨 짓을 해놓은 건지 약간 이상할 정도로, 야, 이게 차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되게 잘 돌아나가요, 여러분. 앞에 코너 보세요. 되게 타이트한 코너가 이어집니다. 우와. 타이어 소리 하나도 지르지 않고 이 차체를 굳건하게 다 받쳐주네요. 코너를 이렇게 다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나가네. 여기는 꽤 부담스러운 코너인데 한번 과격하게, 야, 뭐지? 이 코너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싱글 모터를 단 폴스타4와는 완전 다른 차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아까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싱글 모터 버전과 크게 다른가 했었는데, 잠재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다다라 있는 차였잖아요. 코너를 계속해서 돌아 나가다 보니까 왜 댐퍼 세팅을 이렇게 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결코 작은 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휠베이스만 하더라도 2999mm, 그러니까 3m에 육박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차에 휠베이스가 길고 커다란 차를 이렇게 고성능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는 아마 폴스타가 추구하는 그런 스포티함이 충분히 묻어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세팅들을 바꿀 수 있게 해가지고 운전자가 실제로 이 차를 몰 때 조금 더 컴팩트한 차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감각적인 측면을 바로 이 서스펜션 세팅을 단단하게 바꿔 줌으로써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폴스타는 되게 스포티한 감각을 뽐내고 싶어하는 브랜드라서 기본적으로도 흐트러짐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 추구하는 스포티함은 조금 더 높은 영역에서 왔다. 모터스포츠 영역에서 갈고 닦은 그런 노하우들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차에도, 전기차 시대에도 고스란히 담아내고 싶다, 이런 의지들을 지금 폴스타4 이 듀얼 모터에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담아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는 직진 구간을 만났을 때 망설임 없이 544마력의 출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밟다가 브레이크를 최대한 당기고 코너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배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고 나니까 여러분, 이 차의 가치가 다시 보이는데, 지금 이 차 시작하는 가격 자체가 폴스타4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6,69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7,19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차 크기나 브랜드 같은 것들 생각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실제로 탈 때 이 정도의 주행 감각을 보여준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그 가격 안에 더 큰 가치들을 품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경험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폴스타 같은 차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시장이 다시 풍성해지고 좀 재미를 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더 이 폴스타4 듀얼 모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